했지만 사설 시조라는 건 결국은 평민 계층들이 많이 창작을 하게 되고 그 억눌린 마음을 그 가슴에 쌓여 있는 것을 풀어내는 그것이 뭐 양반들에 의해서 상류 계층에 의해서 억눌린 것일 수도 있고 인생에 의해서 뭐 삶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특징, 보편적인 어떤 한에 의해서 억눌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형태로서 작품으로서 장르로서 시조를 삼게 되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어떤 틀에 짜여진 시조를 약간 변형을 시킴으로써 말을 길게 하는 그런 장르를 새롭게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장이 기형적으로 많이 길어진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초장이나 종장에도 뭐 변화가 있는 것은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용상으로 보면, 좀 해학적인 또 풍자적인 뭐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장이 길어지면서 이 중장에 열거된다라든가 점층된다라든가 말을 많이 수다를 떠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수다를 떨어서 좀 재밌고 우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사랑의 이야기든 아니면 뭐 관리의 수탈이든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이렇게 중장 부분에 수다를 떨면서 웃음으로써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볼까요? 작자는 대부분 미상이고요. 자, 봅시다. 갓나이들이 여러 층이 오래. 참 독특한 작품인데요. 갓나이들. 그래서 갓나이라고 하면 여인네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참 여러 층이다. 그래서 층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뭐 예쁜 여인부터 못생긴 여인,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판단 기준이 있겠죠. 여인을 판단할 수 있는 부잣집 여인, 가난한 여인, 뭐 등등등. 착한 여인, 못된 여인. 이렇게 여러 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냥 다양하다라는 뜻으로서 층이 여럿이다라는 의미로 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건전하고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여인들이 다양하다, 가지각색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골매도 같고, 송골매 알죠? 매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해동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해동청 들어봤을 거예요. 같고, 송골매도 같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송골매 같이 생긴 여자도 있고, 근데 실제로 송골매의 생김새를 닮아서 송골매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여러 층의 여인들을 비유함에 있어서 새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송골매가 첫 번째 나왔고요. 줄에 앉은 저비도 같고 제비가 되겠고요. 그다음 백화원리, 백화 흰 꽃의 정원 속 이런 뜻입니다. 흰 꽃이 피어난 정원 안에 두루미도 같고, 자, 두루미가 좀 더 예쁠 것 같죠? 고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녹수파란에 푸른 물에 파란 물결란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물결에 비오리 오리의 일종인 것으로 보여지죠. 물새 오리도 같고, 땅에 퍽 앉은, 땅에 주저앉은 소로개도 솔개와도 같고, 썩은 등골의 부엉이도 같대.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학생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표현 아니냐, 웃기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웃겨요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여자들이 여럿이야. 송골매가 여러 생겼는데 송골매 같이 생긴 여자도 있고, 저 줄에 앉아가지고 위태위태한 그런 제비도 있고 등등등등, 두루미처럼 그런 고고한 여인네도 있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남정네들 사이에서 이건 참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송골매 여인, 그죠? 바로 이런 여인들을 새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비일상적인 것,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낀다? 해악, 웃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웃기지 않다고 해서 해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악을 느낀다, 웃음을 느낀다. 또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것을 열거한다, 수다를 떤다 라는 입장에서도 우스운 부분,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 각각 님의 사랑이니, 각각의 님에게는 사랑받는 사람이니 개일색인가 하노라. 각계 각자 일색 아름다운 미인인가 하노라. 결론이 멋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여인네들이 여러 층이어서 송골매 같은 여인도 있고, 제비 같은 여인도 있고,
두루미 같은 여인도 있고 또 비오리 같은 여인도 있고 솔개 같은 여인도 있고 부엉이 같이 생긴 여인도 있다. 그러나 각각 모두 어떤 님들에게 사랑하는 님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들이니 그들 모두 미인이 아닌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 멋지죠? 그래서 결국은 각기 다양한 여인들은 각각 사랑을 받고 있음으로써 그 사랑받는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어떤 외모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라. 사랑을 한다면 누구에게든 어떤 여인이든 미인일 수밖에 없고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남자든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멋쟁이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 이야기 자체가 현대하고 잘 어울리진 않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참 현대에도 와닿는, 그렇죠? 서민의 진솔한 생활 감정을 그대로 잘 내포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설시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작품이요. 네 번째 작품이고요. 전체로는 개아미, 불개아미, 개미, 불개미, 불개미, 잔등 부러진 불개미. 아우, 불쌍한 녀석이네요. 잔등이 뚝뚝 부러졌어요. 그러면 걸을 수가 없을 텐데 그 불개미가 여기서 벌써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발에 정종나고 뒷발에 종기낸 불개아미. 자, 앞발에 정종이라는 건 이거 피부병의 일종, 부스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부스럼 나고 모르겠습니다. 개미가 이런 부스럼이 날 수 있는지. 어쨌거나 이 작품은 과장이 주된 어떤 정서의 전달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죠. 뒷발에 종기는 알죠. 종기난 불개미. 광릉샘제 넘어들어. 광릉의 샘 언덕인데 이건 구체적인 지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 들어가서 가람의 허리를 가름으로. 가람, 이건 호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칙범,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로 물어서 축혀 들고. 뭐가요? 개미가, 쌩쌩한 개미가 호랑이의 허리를 물고 고개를 넘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녀석은 등이 부러졌어. 거기다가 앞발 뒷발 전부 다 조은기 나고 부스럼 나고 완전히 맛이 간 녀석입니다. 그런 녀석이 호랑이를, 말도 안 되죠.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로 탁 물고서 북해를 건넜던 말이 이셔이다. 자, 지금까지 뭐예요? 초장 중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설이 되겠습니다. 그죠? 니마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온이라는 건 요거는 헌드레드, 백이죠. 백. 그렇죠? 백을 얘기합니다. 백 사람이 100개 말을 하여도. 근데 여기서 백이라는 것은 모든 많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꽉 찬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셔쇼. 자, 님이 짐작하셔서. 자, 어떤 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도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억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참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참언. 그러니까 모함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함은 항상 말이 안 돼요. 특히 모함에 되는 그 근거들, 이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일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삼인성호. 옛말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짜고 얘기할 때 진짜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 기정사실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셋만 입을 모아도 어떤 거짓을 사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옛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떠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지 허무맹랑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나를 모함하고 당신을 현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임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민층의 작품이 아니라 상류층의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왔던 관리의 작품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보여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개미, 불개미, 등이 부러진 불개미, 앞발에 부스럼 나고 뒷발에 종기가 낸 불개미, 광릉샘제, 광릉샘 언덕 넘어들어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물고 축혀들고 북해를 건넜단 말이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님이시여.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님께서 짐작 가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작품에는 정과정곡, 정서의 정과정곡, 향각의 여요라고 했던 작품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님께서 다시 생각하셔 저를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는 작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자, 누가 허황된 말을 하여도 현명하게 판단하여 들어주기를 누구에게, 님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95번째 작품입니다. 덱드레는 그냥 현대어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보시오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죠. 동난지 사오, 동난지를 사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따옴표를 해서 대사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조는 대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동난지 사세요 라고 외칩니다. 누가? 장사꾼이 외쳤죠. 그런데 동난지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뒤에 읽어보면 계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말입니다. 저 장사야, 야 장사꾼아, 내 황후기 무엇이라 외난다? 너 그 황후라는 것은 너의 물건, 그렇죠? 네가 팔고 다니는 그 물품이 무엇이라고 외치는 것이냐? 자, 들어보고 사겠다 이런 얘기죠. 마음에 드는 거면 살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사꾼이 외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누가 지나가던 행인,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가 물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초장이고요. 중장 들어갑니다. 왜 골래요? 겉에는 골 뼈가 있고요. 안에는 괴기가 있어요. 양목 두 눈이 상천 하늘로 향해 있고요. 전행 후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소아리 8쪽 작은 다리가 8개 대아리 2쪽 큰 다리가 2개. 요거 하니까 바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녀석 개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청장 맑은 장인데요. 요거는 그냥 간장 정도로 해석을 해서 장이라는 게 뭐 된장도 되고 간장도 되고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장이니까 그 게를 갖다가 맑은 장 간장에다가 이렇게 담근 게장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혹은 요거를 게의 그 내부에 있는 푸른 빛깔이 나는 내장기관 요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맑은 간장으로 장을 담근 게장 정도로 해석하는 게 선생님 생각엔 좋을 것 같고요. 아스슥 음성 상징어네요. 그렇죠? 아삭아삭 소리 들립니다. 아삭아삭하는 동난지 사오, 동난지를 사시오. 자, 그렇다면 동난지가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젓이로군요. 자, 그런데 이 계젓인데 그 계젓에 대한 설명 역시 중장 부분에 굉장히 길게 열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까? 그렇죠. 저 장사꾼이 이런 긴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거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한자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사꾼아. 자, 또 대사죠. 여기도 대사. 장사꾼의 대사. 그 다음에 행인의 대사. 장사꾼아. 거복이 거북하게. 즉 여기서 거북하다라는 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어렵게 외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계젓이라고 그럼 하면 되잖아 이 녀석아. 결국 뭡니까? 바로 장사꾼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현학적인 잘난 척 현학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저작거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런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현학적인 태도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것에 대한 비판, 풍자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풍자, 해학성이라는 것은 공통된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난지 사세요. 장사꾼아, 너 그 물건 뭐냐? 뭐라고 외치는 거냐? 좀 사보자. 겉에는 뼈가 있고요. 안에는 고기가 있고요. 두 눈이 하늘로 향해 있고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긴 다리가 8개 작은 다리가 2개 맑은 장 아삭아삭하는 동난지를 사란 말씀이요. 야, 이 장사꾼아, 어렵게 말하지 말고 계젓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잖아. 안 사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현학적으로 말하지 말고 쉽게 설명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척하는 잘난 척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의 노래로서 사용하기 좋겠습니다.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귀뚜라미 어여쁘다 저 귀뚜라미 A B A의 형태, 민요에 주로 나타나는 형태. 자, 볼 수 있었고요. 어인 귀뚜리 어쩐 웬일로 어떤 귀뚜리가 지난달 새는 밤에 지는 달이 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해가 밝아온다는 얘기죠. 밤이 샜다 날 샜다 그러니까 해가
떠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벽이군요. 새벽도 아침이 가까운 새벽. 긴 소리 작은 소리 긴 소리와 짧은 소리 절절히 구구절절히 슬픈 소리로 제 혼자 울어내어 지가 혼자서 울어서 사창이라고 하면 여기선 여인의 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여인의 창문을 사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사라는 것은 깁사자입니다. 깁사자. 그러니까 천을 얘기하는데 비단, 가벼운 견직물이니까 비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단으로 이렇게 그 바른 창문이니까 아름답게 꾸며진 창문 정도로 해서 여인의 창문으로 빗대어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여인잠은 엷은 잠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엷은 잠. 그러니까 여인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냥 뒤척뒤척 하다가 해 뜰 무렵에 잠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큰 고민이 있으면 뭐 12시부터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잠이 안 와 뒤척 하다 보면은 4시 5시 해 뜨는 거 보고 이젠 지쳐서 더 이상 생각 못 해서 자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런데 누군가 깨우거나 하면 굉장히 왕짜증이 납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였죠. 여인잠을 알뜰이도 여기서는 그냥 잘도 이렇게 잘도 깨웠구나. 그래서 잘도 깨웠다. 분명히 그 10개 든 잠이라면 잘 깨웠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반어적 표현.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저 녀석이 비록 미물이지만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귀뚜라미가 미물이지만 무인 동방에 사람이 없는 빈 방에 그렇죠. 사람이 없는 빈 방에 즉 님이 없다. 임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님의 부재 상태. 내 뜻 알리는 저뿐인가 하노라. 저 역시 계속해서 미물 역시 누구? 귀뚜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는 건 불쌍하다라는 뜻인 거 알죠? 불쌍하다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인 웬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와 짧은 소리로 구구절절히 슬픈 소리로 자기 혼자 울어내어 사창 여인의 창가에 10개 든 깊게 들지 못한 잠을 살뜰 알뜰살뜰 찰도 깨워놓는구나. 관둬라. 지가 비록 미물이지만 사람이 없는 방 나 홀로 지내는 이 방에 내 뜻 내 외로움의 뜻을 외로움이겠죠. 혹은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그리움의 마음을 알 녀석은 저것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사자성어 떠오르죠.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여러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귀뚜라미는 당연히 슬픈 소리로 우는 녀석으로서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그리고 그 슬픈 감정이 나의 감정과 유사함으로써 감정이입의 대상인 것도 역시 맞겠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감정이입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 슬픔의 정서, 임과 이별한 슬픔, 아픔을 드러낸 그런 작품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슬픔도 역시 귀뚜라미가 와서 나를 깨운다라는 재미있는 상황을 통해서 슬픔의 상황을 재미있는 상황으로 전환함으로써 슬픔을 승화하고 있는